그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기생으로 넘어가는데, 기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국기, 이게 계집녀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가국기는 교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방, 자방은 동경이고 아학입니다. 고방, 우방은 동경 대신에 이제 성도입니다. 성도. 이제 이 성도가 그냥 나와요. 아니, 사서에 성도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왜냐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약방기는 대장금, 우리 잘 알죠? 대장금 시험을 봅니다. 약방 의생 작가는 본초 과목의 기본이 되는 본초라는 것도 봐야 되고 경북대전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다음 친선비는 뭐 우리 상이원 같은 거 있죠. 오늘은 여기는 설명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듀얼 랭귀지를 해야 되는 거,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어합니다. 그래서 회어하는 뭐냐? 말을 알아듣는, 통역을 잘 해야 되거든요.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사신이 중국에서 오면 수초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다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통역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도 통역을, 외교에서 통역은 다 여자들이 하죠. 여자들은 원래 타고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양귀비는 아예 양귀비 이름이 별칭이 뭐냐면 해어화입니다. 그래서 해어화의 원조는 양귀비예요.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제일 공부 시를 잘 썼던 기생이 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르칠 교서라고 하죠. 문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기들, 아까 전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목란의 절개, 이게 뜻입니다. 그 다음 양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초의 해어화. 양귀비는 또 춤도 잘 췄는데 그 호성무를 잘 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춤 우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호성무는 고구려 춤 우만입니다. 중국 4대 미인인데 이 양귀비가 황후가 되면서 세 언니가 있는데 심지어 8명인가 그런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언니는 관직이 한국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직을 받은 언니는 진국부입니다. 진국보다 한국이 높다. 그 다음에 친척 오빠도 고관에 발탁이 되죠. 얘가 이제 결국 난이 일어났을 때 얘부터 죽이자 뭐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하인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 주인장이 누구였었냐면 선우중통입니다. 성도가 청주거든요. 청주 상당 청주에 있는 선우씨 상당 한씨죠. 그죠? 한국이고 그 성도가 청주인데 그 선우중통이라는 사람이 범남 절도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양국충이가 추천을 하죠. 그 다음에 남조를 정벌을 해가지고 대판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현종이 실각을 하는 게 이 선우중통이 남조 정벌을 사사로운 자기 집안이 원래 갖고 있었던 땅인데 외놈들한테 뺏겼다 그래가지고 다시 찾으려고 무리한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현종이 나중에 실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전쟁에 패하고 나서도 이 사람을 경조윤을 시켜줍니다. 워낙 양귀비가 춤을 잘 췄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안독산의 난으로 안독산도
호선물을 같이 잘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엄마 하자, 아들 하자 그랬다 그러죠. 다음. 그래서 이게 호선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가 추는 거고 자세히 보면 가면을 씌워놨죠. 보기 싫다고. 그 다음에 여기 여자가 그래서 같이 남녀가 같이 호선무를 추는데 이 호선무는 고구려 거다. 왜 고려냐 그러면 장수왕 때 이미 나라 이름을 국호를 바꿉니다. 고려로. 그래서 모든 자료는 고선지도 다 고려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인. 사실은 이 고려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장군으로. 양만춘 장군. 하고 같은 집안입니다. 양씨가. 네? 한국 사람들이 다고 한국 사람들의 그 왕손은 누구? 선우씨고요. 한씨고 그다음에 고려의 그 가장 귀족들은 양씨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외척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양씨입니다. 그 다음에 무축천할 때 무씨. 다음. 그래서 교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그 이혜영 선생의 물주, 우리가 마지막 영의정을 했던 이유원 영의정의 이마필기라는 그 백과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그 조선의 악은 기자로부터 시작이 돼서 3000년을 내려왔다. 그리고 조선국이 건국되자 명나라의 악을 받아 두 교방을 설치하였으니 자방은 동경, 우방은 성도라고 했다. 동경에다가 갖다 놨죠. 어디에요? 그 당현종 때는 동경은 낙양이고 그 우방, 서경은 장안이다. 근데 그 장안에 이제 궁궐이 세워지면서 조선에서는 양쪽으로 펼친 거죠. 자방은 저쪽 가가지고 교방을 설치해서 음악하는 기생들을 길러내고 저쪽은 우방은 성도, 청주가 가가지고 그 여학들을 길러내라. 그게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교방을 형편이 어려웠을 때는 없애기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요걸 자세히 보시면 당현종 때 교방을 만든 이유가 나옵니다. 교방은 원래 내교방이 있고 외교방이 있는데 내교방은 아학교습에서 옛날 그리고 종묘제례 그럴 때 쓰죠, 그죠? 아학교습에서 소각교습으로 직능이 변화됐다. 그러니까 소각에 대한 니즈가 컸었던 거죠. 당현종. 왜 그래요? 지방에 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안독산이니 지방에 지방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잘 구슬르기 위해서 방탄소년단도 뿌리고 그 다음에 소녀시대도 뿌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 말로 음악도 좀 노래도 좀 해줘야 춤도 좀 춰주고 그래야 그쪽에서 야 대접 잘 받았다 그러면서 싸움을 안 걸고 거기다가 또 기생까지 싸서 보내드리면 나라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각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교방이 원래 내교방은 아학이었는데 아학은 태상시라고 아학 전담 부서를 빼버리고 전부 소각으로 했다 이거죠. 소각. 우리는 소각이 우리 음악이고 아학이나 당학은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교방을 왜 만드느냐, 기생이 왜 필요했냐, 여학이 왜 필요했냐, 전부 외교 때문에 그렇게 교방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쪽 나라 변방 나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구슬릴 수 있는 음악을 가리키고
갈고 닦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일본은 악이라고 하는데, 악 전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외교를 누구하고 누구만 해요. 고려하고 당나라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전통 일본의 악은, 그러니까 이 고려에는 사만이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그것들만 한다 이거죠. 참고로 요 난능왕이라는 이제 당악 악은 요 난자가 꽃미남을 얘기를 해요. 이게 남자인데 꽃미남. 예, 요거 고씨예요. 국제 제 나라도 고씨, 예? 고구려. 실제로 그 강태공의 7번째 손이 고씨로 나와요. 다 고구려의 고씨죠. 고려 이 더 많죠. 이게 지금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음악들을 받아들인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일본의 악은 전부 다 고려악 90%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문헌을 찾아보니까 고려악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건덕 4년 진주에서, 진주는 이제 진해인데 그 상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관을 보내와서 고려악을 익혔어요. 송나라죠, 송나라. 그래서 송나라에서 그렇게 잘 익히고 고려악을 배워서 가니까 채색옥과 은대를 하사를 했죠. 누가? 광종이. 제국의 일바탕 광종이, 야, 우리 고려악을 잘 배워서 가가지고 우리 사신이 가면 접대를 잘 해라.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광종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늘날의 음악도 역시 옛날의 음악이다. 근데 음악의 악이죠. 근데 음악의 중국의 음악은 우리나라에서 나간 것이네 라고 대동학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음악에 아까 훈민정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말은 우리말이다 이제.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전부 한국말을 썼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송나라의 국어사전 계리무사. 네, 계리무사 맞습니다. 거기 다 우리말로 되어 있죠, 그죠? 발음이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그래서 교방은 그 외교 사절들한테 그 지방의 말로, 그 지방의 춤으로 접대를 하는 집단 합숙소, 여학을 키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작은 수문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7개를 했고, 그때도 고려기는 있었습니다. 수양제가 다시 9개로 늘렸고 9개국만큼 영토 확장이 된 거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 다음에 당태종 때는 10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중에 고려기는 항상 있었고, 고려가 가장 중요한 접대 고객이었다는 거죠. 그죠? 교방에서. 그래서 그 고려기하고 한국, 우리 사마르칸트, 아까 얘기한 사마르칸트니 우즈벡에 있는 강국이니 석국, 탁발이 군지거든요. 강국이나 석국은 이 고려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내용이. 그래서 고구려하고 발해는 그쪽 천난산맥을 주로 포함했다라는 것을 음악의 변천으로 봐도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기라는 게 특별히 중국이 거의 근황인 중국이 되는, 그러니까 당태종 때는 그 다음에 수양제, 수당 때는 그 아시아에서의 중심 중국이 근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산기도 역시 낙양과 도난이
큰 두 개의 서울이 됐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축기는 인도 북부, 그 다음에 이제 안국기는 구하라, 푸차도 있고 다 이제 실크로드 상에 있는데 연악기는 아직은 태원이 정확하게 여긴지 모르겠는데 태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는 좀 추후로 조금 더 살펴서 요 연나라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거를 번호를 위치를 표시를 하면 거의 태원에서부터 낙양, 그 다음에 서안, 그 다음에 도남,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즈벡까지 해가지고 인도. 그래서 이쪽은 거의 파샤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이랑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크로드가 우리 음악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서역 쪽을 자세히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크게 우리가 없겠죠. 지금 요새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싸우는 그 가장 중요한 이쪽이 그 인도 중에서 가장 그 역사가 깊은 거의 조선의 무굴 제국이죠, 그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국 사마르칸트 우즈벡을 가면 그 아프랍시아 궁전 벽화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데 여기 특히 고구려이 뭐 이것도 사실은 이 몽골 계통이지만 이것도 우리 부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장이 조금 나오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고구려 닭벼슬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확대한 게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마르칸트의 고구려인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이특재 선생님이 얘기한 탈라스 전투 옆에가 바로 우즈벡이 되겠습니다. 타슈켄트 강국, 사마르칸트 강국. 그래서 파미르를 우리 고선지 장군이 1차 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길기디를 2차, 3차가 사마르칸트, 4차가 타슈켄트, 그 다음에 탈라스에서 최종적으로 후배를 하죠. 근데 이제 실력이 없어서 진 것보다는 뒤에서 주기로 했던 후원군이 부족했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 이제 사마르칸트의 신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경로일까요? 여기 보면 북천축, 서천축, 중천축, 남천축, 동천축, 다섯천축, 왕호천축, 북천. 해초죠. 해초의 루트가 뭐 광주로 해서 이렇게 물길로 해서 이렇게 천축을 5천축을 돌았다 그러는데 5천축 표시한 거하고 이거하고 실제 다니는 데하고 달라. 이쪽엔 있었던 데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록이 도낭에서 발견됐는데요. 해초의 왕호천축 북전의 내용을 보면 요거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다시 보면 저는 생각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게 가깝잖아요. 에? 되게 가깝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가는데 계기가 됐던 그 스승님이 이 서역에서 온 스님인데 여기서밖에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갈 때도 여기 있었고 올 때도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한테 상 받고 국사가 됐어. 국사가 해초가. 그리고 그 왕이 바뀌고 나서 이 오대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임종을 했다는 건데, 이게 15살에 이쪽이 당나라에 가서 신라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당나라 장안에 가서 15살에 20살에 시작을 해서 1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50년간 죽을 때까지 번역만 했어. 갖고 온 불경을 번역만 했어. 거의 100년 전에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하는 현장에 다녔던 길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을 했다. 이거 다시 눌러보세요. 이게 동천축이고요. 이게 남천축이고, 이게 중천축이잖아요. 요게 서천축이고, 요게 북천축이거든요. 파미를 보은 데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실제로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눌러보시면 서양 애들이 이쪽을 뭐라 그랬어요? 동천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축이 뭐예요? 인도잖아요. 그죠? 이쪽을 동인도라고 그랬잖아요. 동천축. 그러니까 이쪽이 서양 애들 얘기 듣는 게 맞죠? 그죠? 이해가 딱 되실 거다. 이제. 그래서 고선지 장군하고 해초하고 한 3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선지 장군이 사마르칸트 갔던 것처럼 해초 스님도 사마르칸트를 다 가고 조금 더 갔죠. 파샤까지, 페르시아까지. 네? 그리고 여기를 다 갔으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이 결국은 중천축이고 이쪽이 불교의 원산지다. 우리가 서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삼장법사가 이제 서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서쪽을 유람하고 온다. 그래서 서육이라고. 그래서 인도는 남쪽이지 서쪽이 아니에요.